축구를 생각하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의 축구야기입니다. 오늘 준비한 분석 이야기는 맨시티와 리버풀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두 팀에게 모두 승점 6점짜리 경기였는데요. 동시에 두 팀은 지난 전반기 때 2대2 무승부를 거뒀던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 경기는 프리미어리그 우승이라는 타이틀을 두고 이목이 더 집중되었습니다. 그래서 프리미어리그 결승전인 만큼 두 감독이 준비한 전술 싸움에서도 굉장히 흥미로운 포인트들을 몇 가지 볼 수 있었는데요. 펩의 전술 포인트부터 먼저 살펴보면 이번 시즌 맨시티가 한 경기당 평균적으로 48개의 롱볼을 시도했지만 이번 경기는 75개의 롱볼을 시도하면서 펩이 다른 경기 때보다 단순하고 긴 패스들을 활용한 점은 의미있게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클롭은 시티의 후방 빌드업부터 철저히 제어하려는 의도를 보였지만 수비 전술을 통해 철저하게 견제하지는 못했고 측면에서 여러 수적 우위를 통한 점들을 의미있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맨시티 후방 빌드업부터 면밀히 살펴보면 펩은 후방 빌드업도 평상시와는 조금 달랐습니다. 펩은 선발 라인업과 포메이션의 변화를 주지 않았지만 후방 빌드업을 운영하는 방식은 조금 달랐는데요. 이전에 풀백들을 좁히거나 워커가 아예 백3의 일원으로 내려오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실바가 로드리를 돕기 위해 내려오면서 양쪽 풀백은 넓게 위치해 오버래핑하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물론 워커는 낮은 포지셔닝을 잡아 빌드업을 도와주는 움직임도 여러 차례 볼 수 있었지만 히트맵을 봤을 때 공격적으로 전진한 움직임을 볼 수 있었고 오히려 워커가 내려오게 만들기보다 펩은 시간이 흐를수록 로드리나 실바가 수비 라인으로 내려와서 빌드업을 풀어주도록 만들었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리버풀은 4-1-4 수비 형태를 넓게 펼치면서 넓게 위치한 풀백과 로드리와 실바를 같이 견제할 수 있었지만 좁혀졌다 넓혀지는 과정 속에서 맨시티는 순간 자유로워진 풀백을 통해 상대 선수를 오히려 끌어당기면서 풀백과 센터백 사이로 침투하는 패턴을 보였습니다. 또 리버풀의 4-1-4 수비 형태는 수비 라인과 이선 라인의 간격도 멀어지는 현상과 핸더슨이나 티아고가 전진하면서 파비뉴로 같이 전진해 4-4 형태를 보이는 수비 패턴을 보였지만 이 과정에서도 조직적으로 미숙한 점이 몇 차례 보였기 때문에 이선 공간에서 더블라이너가 자유롭게 이동할 때 꽤 여유 있는 공간에서 볼을 소유할 수 있었고 볼을 넣어줄 때도 리버풀 수비 라인의 뒷공간을 노려서 힘있고 낮게 잘 찔러주는 선수이기에 주로 풀백들도 높은 포지셔닝을 잡으면서 측면 공간을 채웠습니다. 맨시티의 공격진들의 속도를 활용하면서 수적 우위를 만들 수 있었고 이 패턴은 리버풀이 가장 힘들었던 패턴 중 하나였습니다. 실제로 더블라이너의 터치맵을 살펴봐도 내려와서 받은 볼 터치보다 이선 공간에서 자유롭게 터치한 흔적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때문에 더블라이너가 자유롭게 횡 공간을 누빌 때 더블라이너 혼자 이선 공간에 다 활약하기에 넓은 공간이지만 필포든이나 제주스가 안으로 들어오면서 공간을 나눠 가지되 풀백이 오버래핑하면서 수적 우위를 가져가는 타이밍도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반대로 리버풀의 후방 빌드업 상황을 보면 4-3-3 형태로 있을 때 주로 파비뉴와 티아고가 투볼란치로 위치하고 핸더슨이 전진하는 포지셔닝을 주로 보였습니다. 특히 이때 티아고는 좌측면에 위치해서 종으로 많이 움직였는데 센터백 라인으로 내려와 돕는 역할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티아고가 내려오는 이후에는 리버풀이 양쪽 스토퍼 자리에 위치하는 티아고와 마팁을 통해 기점을 대는 역할을 하기 위함이었는데요. 티아고의 터치맵과 마팁의 터치맵을 보면 두 선수가 적극적으로 전진한 점을 볼 수 있고 핸더슨도 내려와 도와주면서 앞에 있는 3명의 선수가 속도로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런 상황 외에도 한 가지 더 눈여겨볼 점은 맨시티 지역 수비 상황인데요. 전방 압박 상황은 4-2-3-1 형태로 측면에서 수적 동률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리버풀은 이런 상황에서 반대편으로 크게 전환해주는 속도가 어느 정도로 이루어지냐에 따라 역습 속도를 빠르게 가져갈 수 있었기 때문에 펩은 포딘이나 제주스를 전방 압박 상황이나 지역 수비 상황에서 반대편으로 전환될 상황을 대비해 평상시와 다른 압박 패턴을 보였습니다. 평상시에는 한 측면에서 반대편 윙어까지 좁혀 상대편 빌드업 코어들을 견제하고 반대편으로 전환돼도 풀백이 빠르게 커버해주는 패턴이었지만 이번 경기는 마네와 살라 모두 속도에 큰 장점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이라 윙어들의 수비 가담이 중요했습니다. 특히 지역 수비 상황에서도 아예 윙백으로 두 윙어가 내려오는데 집중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리버풀의 득점 상황에서부터 윙어가 내려오지 못하면 수적으로 불리한 상황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맨시티는 측면에서 연달아 수적으로 불리한 상황에서 수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리버풀 수비 상황을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면 앞서 언급했지만
클롭이 준비한 수비 포메이션은 4-1-4-1 형태였습니다. 포워드 위치에 있었던 조타가 한쪽으로 압박해 들어갈 때 마네와 살라는 양쪽에 위치하는 풀백들을 견제할 포지셔닝을 넓게 잡고 미드필드에 위치하는 티아고와 핸더슨이 로드리와 실바를 견제하는데 4-1-4-1 형태에서 수비 라인과 3선 라인 간격은 멀어지고 후방에 킥 좋은 선수들이 있는 맨시티 입장에서 짧게 주지 않더라도 길게 넘겨서 2선 선수들이 볼을 소유하면 지속적으로 측면에서 속도로 경쟁하면서 단순하게 플레이하도록 됐습니다. 물론 이 압박은 전방에서 어느 정도 성공은 했지만 더브라너가 볼을 소유하고 앞으로 나아가기에 정말 좋은 공간과 환경이었기 때문에 리버풀이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었고 티아고와 핸더슨이 각각 전진하면서 파비뉴가 뒷공간을 백업하는 4-4-2 포메이션으로 바뀌는 수비 패턴도 있었지만 뒷공간 커버를 해주지 못하면서 여러 차례 문제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결국 맨시티의 전술은 긴 패스를 활용하면서 단순하게 플레이했지만 이런 단순한 플레이가 잘 이루어진 데는 리버풀의 수비 구조에 대해서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고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여러분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해주세요.